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몸이 아프다고 가정해보라.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의사에게 몸을 보이면 의사는 세균에 감염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항생물질이라고 부르는 알약을 조금씩 주면서 날마다 2알씩 먹으라고 한다. 알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바로 그 첫날부터 몸이 훨씬 나아지기 시작한다. 3일이나 4일이 지난 뒤면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의사가 건네준 봉투에는 알약이 남아있다. 의사는 다 없어질 때까지 알약을 계속 복용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나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알약을 먹지 않았다.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몸이 동일한 증상으로 다시 아프기 시작한다. 다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는 곧바로 처방한 알약을 끝까지 다 먹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알약을 좀 더 건네주더니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상관없이 다 떨어질 때까지 복용하라고 조언한다. 이번에는 처방전에서 지시한 그대로 따랐더니 한결 몸이 나아진다. 몸이 훨씬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증상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항생제로 치료할 때 끝까지 다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아, 그랬군요. 예, 왜냐면요. 그 항생제가 이제 균을 죽이는 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개체수가 떨어지면은 우리 몸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 죽은 게 아니라 조금 남아있겠죠. 그쵸? 예. 그거를 끝까지 없애기 위해서 이게 좀 약을 많이 주는 게 인제 항생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아기가 세균성 폐렴으로 약간 좀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먹이니까 아기가 인제 확연히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인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인제 끝까지 다 먹였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잘 나았는데 그리고 요즘엔 또 약이 애들이 먹기 좋게 맛있게 나와요. 그래서 아, 예, 애기가 "약 먹자." 그러면은 막 좋아해요. 그래서 막 더 달라고 막 이러는. 예, 그래서 예, 끝까지 잘 먹였는데 어쨌거나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때 만약에 인제 뭐 상태가 호전되는 거죠. 열도 안 나고. 예, 이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중간에 아마 끊었으면은 다시 아마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은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쪼끔 남으면은 그게 인제 다시 그쵸. 예,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끝까지 다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요렇게 돼서 인제 다시 찾아가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서 재발해서 찾아가면은 약을 좀 더 줍니다. 더 주거나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다른 약을 하나 섞어서 줘요. 네, 그래서 쪼끔 더 오래 먹으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인제 약이 이미 한번 얘네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싹 다 죽는 게 아니라 약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약간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전과 똑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네, 다른 약을 섞어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쪼끔 더 기간을 그전보다 쪼금 더 길게 하는 예, 요런 처방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기 같은 거는 사실 뭐 굳이 항생제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좀 나았다 싶으면 안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거 말고 인제 진짜 세균 치료하는 그런 어떤 약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생제가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아기가 했던 세균성 폐렴 같은 거 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꼭 끝까지 다 그쵸? 끝까지 다 먹고 예, 다 나은 것 같아도 그리고 다 먹고 난 뒤에도 끝이 아니라 의사한테 다시 한번 가야 되는 예, 그래서 의사가 다시 한번 보고 "아 인제 안 오셔도 됩니다." 하면 인제 예, 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별개로 고런 게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재현이 다음 달라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이 알약을 복용하면 우리 몸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알약을 모두 끝까지 계속해서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몸이 이렇게 느끼는가에 상관없이 말이다. 그 의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한 수많은 실험 결과 덕분에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알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과학자들이 특정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약을 제안할 때 수많은 실험을 반복하여 실시한 뒤에야 비로소 그 약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실험은 동물들로부터 시작한다. 그 약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떤 질병을 앓는 동물들에게 정말로 그 동물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그 약을 투여한다. 네, 그래요. 예, 거기까지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서 예, 그쵸. 이 약을 투여하면은 예, 그런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예, 이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계속 끝까지 복용해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처방을 해 봤더니 한 3-4일 복용하고 증상이 호전되면은 '아 다 나았구나.' 하고 이미 중단하는 사람들이 예 많다는 것도 그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 3-4일 뒤에 갑자기 이게 몸이 좋아졌다가 안 저기 다시 재발했어요." 이러면 대번에 '끝까지 안 먹었구나.' 인제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인제 그 약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효과가 발휘되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되느냐라고 하는 고 부분에서 예,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인제 알게 되는데 사람한테 이거를 바로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동물들로부터 인제 시작을 해서 그 동물의 인제 그 종류를 늘려 나갑니다. 예, 종류들을 달리하고 그래서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제 있는 것 같다. 예, 부작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러면은 인제 예, 사람을 대상으로 예,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예, 서연이 그다음 단락 읽어 주세요. 만약 그 약이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고 질병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면 새로운 일련의 실험이 다른 동물들에게도 진행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동물 실험에서 성공을 거두면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이다. 때때로 이 사람들은 실험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다. 또는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기꺼이 지원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의사가 환자들에게 그 약을 처방할 수 있기까지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여러 차례의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네, 참, 그래요. 그래서 예, 거기까지요. 예, 그래서 인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약들 있잖아요. 그 약들이 요런 식의 실험을 통해서 이미 그 효과가 확립된 것들, 안전성이 확립된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들 그러니까 정해진 용법대로 예, 적절하게 투여하면은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실험적으로 확인이 된 안전한 약들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누군가 이거를 확인을 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예, 누가 그러면은 그 "확인을 해 봤느냐?"라고 하냐면은 네, 억지로 이걸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예, 억지로 시켰다가 부작용 나면은 그거 누가 책임져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예, 부작용이 혹 나온다고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 주로 어떤 사람들이 지원할 것 같아요? 실제 병 걸린 사람들. 네. 그 병인데 그 기존의 방법으로는 인제 희망을 걸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뭐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쵸? 예, 생각되는 사람들이 예, 그냥 여기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나으면 어때요? 좋은 거고. 안 나아도 어때요? 뭐 그렇게 나빠질 게 뭐 더 있느냐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3번의 그 임상 결과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1상, 2상, 3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수록 기준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통과하고 두 번째 통과하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나오는데 세 번째 그 임상 실험에서 통과 못하는 경우가 사실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동물 실험 진행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싹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진행해 오는 과정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사실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연구소 있을 거고 또 동물들 그쵸? 또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여기 어느 정도 그 소정에 또 돈을 또 지급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죠. 그 모든 게 뭐예요? 어쨌든 결국 그 임상 시험을 통과를 하고 약을 발행했을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한다. 이제 이거를 바라보고 실험을 계속 진행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 임상 시험 통과하고 두 번째 통과하고 세 번째만 통과하면은 인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 결국 실패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못하는 거. 네, 그동안 들어간 돈들 다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제약 업계가 굉장히 인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세 번째 거 통과하면은 대박. 그쵸? 네.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쪽박. 이런 약간 어 특성을 띠는 이유가 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요런 데 있는 거예요. 안전성을 확립한 뒤에야 시장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립하는 과정 가운데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확립을 못 했을 때 그 많은 비용이 다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공에 날아가는 거죠. 그쵸? 네. 위험 부담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인제 약값이 그쵸? 비싸지는 그렇지만 공급되는 약의 안전성은 보장이 되는 요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인제 현대의 그런 어떤 의학의 운영 방안이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을 그래도 그럭저럭 잘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그다음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제약 연구에 사용된 일반적인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험 진행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점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실험 변수에 관한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과정에다가 살펴보면서 그쵸?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했던 그런 실험 변수들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배제하는가 요런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앞선 실험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만들어 낸 케이스잖아요. 그쵸? 누가 종이배 비누 해 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 이런 거 뭐 그쵸. 실제 그거에선 안 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제 두통약을 그쵸? 진통제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다 인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심각한 두통을 치료해 줄 새로운 진통제를 개발했다고 치자. 이제 이거는 뭐예요? 연구실에서 이제 화학 기전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통증이 줄어들 것 같은 그쵸? 원리가 있어서 그거를 적용해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해낸 거죠. 그쵸?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해서 물질을 개발해냈는데 실제로 처방을 해서 적용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타나는 것도 있죠. 네, 의외로 안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1상, 2상, 3상을 거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화학적인 원리에 따르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효과를 산출할 것처럼 해서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 효과가 안 나타나는. 예,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래 목표로 했던 효과는 이런 건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쪽으로는 안 나타나고 전혀 다른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설사약이 막 다이어트 약이 되게 예,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부작용이 다른 쪽에서는 그 효과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작용이 오히려 상품화돼서 나오는 그런 일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심장 박동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일정하게 하려는 어떤 약을 개발을 해서 이제 냈더니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뭐 다른 쪽으로 그쵸? 막 개선을 막 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그쵸? 예, 도와주는 이런 케이스들 많이 있었던 거를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탈모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남자들 이제 나이 들면은 이제 탈모가 이제 심해져서 우스갯소리로 탈모를 해결하면은 아마 인류를 뭐 거의 구원하는 막 그 정도 수준의 아마 대우를 받을 거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하여간 이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나마 많은 이제 좀 도움을 준 지금의 탈모약이 애초에 탈모약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남성들 이렇게 전립선 질환을 이제 치료하려고 개발된 그런 약이었대요. 예,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이제 치료하려고 이제 임상 시험을 하려고 이 약을 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좀 대머리였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서 갑자기 막 머리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뒤늦게 눈 뜨고 이제 탈모약으로 오히려 중간에 이제 바뀐 거죠. 그쵸? 그래서 탈모약으로 이제 그 특허가 출원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건 그런 거예요. 약을 개발하는 거는 비교적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학의 그런 원리들을 가져다가 적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연구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실제로 발휘하느냐, 어떤 부작용을 갖고 오느냐를 확인해 가지고 안전한 복용법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를 확립하는 부분이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실험을 거치느냐, 동물 실험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세포 단계에서부터 아마 실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포에서의 독성, 뭐 이런 거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러면 이제 동물 실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물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닭 같은 뭐 조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숭이 같은 포유류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쭉 거치면서, 그쵸? 기대했던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부작용은 별로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립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때요? 사람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다. 이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네, 이 자원봉사자들은 어떨까요? 기존의 두통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러저러해서 신약을 개발 중인데, 이게 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어, 저기, 복용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지원했는데 예상치 않은 큰 부작용이 와서 예를 들어서 심장병을 유발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감수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두통이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은 두통이 얼마나 심한 사람들이었겠느냐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들 모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약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증하냐? 네, 여기서도 말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그 머리 아플 때 실제로 드셔보셔요. 드십시오. 예, 그리고 그 머리 아픈 게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약의 효능을 검증할 수 있겠는가? 글쎄, 내가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순히 각 사람들에게 몇 알씩 나눠주어 심각한 두통이 올 때마다 하나씩 복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각 사람들은 두통이 사라졌는지 아닌지, 그쵸?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몇 주 뒤에 각 사람들이 보고한 결과를 모아서 이 약이 정말로 두통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결정을 몇 번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 통과해야. 근데 뒤로 갈수록 기준이 높아지는데 3번째 시험은 그 기준이 높고 깐깐하기로 유명합니다.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시중에 시판되는 약을 확립된 용법 안에서 복용했을 때는 우리가 안전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재현이 내가 그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내가 그런 식으로 검증을 거칠 수도 어, 내가 그런 식으로 검증을 거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 과정에서 놓쳤을지도 모르는 몇 가지 실험 변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각 사람들은 저마다 두통의 정의를 다르게 생각한다. 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험 변수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여기 위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실험을 진행하면은 몇 가지 실험 변수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불러 모으고, 자, 알약 나눠주고, 두통 오면 복용하세요. 그리고 그 복용 결과 몇 주 뒤에 알려주세요. 이렇게 실험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존재하는 실험 변수 몇 가지를 캐치하지 못한 채로 실험이 진행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예요? 결과에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실험 변수가 그 실험 잘못된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실험 변수를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됐다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실험 변수를 이제 인지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은 두통의 정의가 사람들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두통이라는 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저마다 다르다라는 변수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뭔지 서연이가 이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또한 각 사람들은 저마다 고통이 사라진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두통은 이제 더는 고통으로 산만해지지 않을 때 곧바로 사라진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고통이 떠나가야만 비로소 두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각 사람들은 저마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고통의 수준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거의 의식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고통을 느껴도 굉장히 괴로워할 수도 있다. 이것을 각 사람의 동통역치라고 부른다. 네, 그래요. 거기까지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는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네,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약을 먹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약을 먹어야 될 수준으로 아픈데도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안 그냥 네, 그냥 약간 좀 뒷골이 약간 좀 땡기는 것 같기는 네, 하면서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일단 그 약을 먹고 안 먹고의 그 통증의 그 자극 자체가 사람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먹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걸 바로 인지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먹자마자 아주 극적인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그거를 인지하는 게 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먹었는데 이게 효과가 막 시원치 않아요. 막 아, 한참 뒤에 그냥 뭐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알고 보면 어때요? 그게 사실 이미 효과가 나타나서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눈치를 늦게 채는 거죠. 그쵸? 네. 네, 이런 변수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뒷골이 땡기는 걸 두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때요? 목이 뻣뻣한 것도 이거 두통의 일종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두통이 아니라 목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이 실험에 참여하면 안 되지. 이렇게 다 다르게 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상대적인 영역, 주관적인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무시한 채로 그냥 약 주고 먹으면 효과 나오면은 그냥 보고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험 결과 자체가 전혀 엉뚱한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채로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 제약회사 개발할 때 그 얘기를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처럼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실험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변수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근데 이런 변수가 있다고 알려주고 이게 다루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부터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조군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대조군 얘기했었죠. 비교해 볼 수 있는 무리 영역이에요. 실험에 어떤 변수가 실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려고 할 때 그 결과들을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를 들어 실험 3.2에서는 이 기준은 아무런 발동기를 달지 않은 배였다. 실험 3.3과 3.4에서 이 기준은 아무것도 짚지 않은 핀셋이었다. 그래서 한번 그냥 후추 있는 데다 찔러봤죠. 그쵸? 자, 그 기준에서 일어난 현상과 다른 실험 결과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언제 어떤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자, 결국 제약 연구도 마찬가지로 대조군을 세워야 한다. 그쵸? 대조군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쵸? 자, 이런 신약 개발의 대조군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 같나요, 재현아? 우리 배는 어떻게 했어요? 발동기를 안 달고 있는 배를 하나 마련해서 대조군을 세웠죠. 그쵸? 네. 네, 신약 개발을 할 때 대조군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조군을 기존에 세울 수 있던 있... 그런 두통약 그런 거.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두통약을 신약을 주니까 한쪽은 어떨까요? 약을 안 먹는 쪽으로 설정해 놓으면 되겠죠. 그쵸? 네.
예, 우리가 주는 이 약을 안 먹는 쪽, 그쵸? 그래서 평상생활을 하는 쪽, 그리고 우리가 주는 약을 먹는 쪽, 이렇게 해놓으면은 두 개가 비교가 되겠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대조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자원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원자들한테만 약을 주고 그 약을 안 먹는 또 일련의 무리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만 이제 대조군의 보고를 토대로 이 약을 사용한 다른 지원자들의 보고와 비교할 수 있다. 만약 이 약을 사용한 자원자들의 보고가 대조군의 보고와 굉장히 다르다면 이 약에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약을 안 준 쪽이 있고 약을 준 쪽이 있는데 갑자기 약을 준 쪽에서만 약을 먹었더니 두통이 사라졌어요. 라는 보고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의 효과가 정말 있구나. 이 약이 통증을 덜어줬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변수를 이렇게 했을 때 변수가 하나 또 생긴대요.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재현이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도 매우 중요한 변수를 하나 놓치고 있다. 여전히 대조군과 실제로 약을 사용한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대조군은 몸을 나아지게 하는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약을 사용하고 있는 지원자들은 몸을 나아지게 하는 것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결과 대조군은 자기들에게 별다른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반면 이 약을 사용하는 지원자들은 자기들에게 아주 커다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험 변수라는 사실이 점차 판명되고 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단지 치유되고 있다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네, 그래요. 우리가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플라시보 효과. 그래서 뭐예요? 약을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약을 받는 쪽은 어때요? 내가 약을 먹고 있으니까 병이 낫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고 약을 아예 안 주니까 안 주는 쪽은 어때요? 뭐 별다른 기대가 나을 거라는 기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이 변수가 결과에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나을 소망을 갖는 거랑 실제 병이 낫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결과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변수를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없애줄 수 있을까요? 이미 이건 네. 비타민입니다 하면서 속이고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애초에 자원자를 모집하잖아요. 그쵸? 네. 네. 자원자를 모집해 놓고 비타민입니다라고 줄 수 있어요? 아, 자원자는 약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대조군한테도 뭘 주는 거예요? 약, 약을 주는데 진짜 약이 아니라 뭘 줄까요? 가짜 약이요. 가짜 약. 그쵸?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설탕으로 만든 가짜 약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약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서는 효과가 없는 약을 먹게 되는 거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양쪽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실험 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아, 네, 그렇게 해서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서연이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 글쎄, 나는 기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짜 약을 먹일 수 있다. 대다수 제약 연구에서는 플라시보라고 불리는 이런 가짜 약을 실제로 설탕으로 만든다. 대체로 가짜 약은 실제 알약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자원자들이 진짜 약을 먹는 것인지 가짜 약을 먹는 것인지 모르게 한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실험 변수는 제거된 셈이다. 이런 종류의 연구를 눈가림법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네, 그래요. 눈가림법에서 참가자들이 기준 집단에 포함되었는지 아닌지를 모르게 하는 실험 기법이죠. 그렇죠? 한자로 하면 맹검법이라고 합니다.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맹인 상태에서 검사한다 해서 맹검법이라고 해요. 이 용어는 참가자들이 연구에 관한 세세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서 생겨났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실험 변수가 제거됐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 선생님이 빠르게 진행할게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는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누구는 대조군에 속해 있고 누구는 속하지 않았는지 알고 있는 한 그것이 각 사람들의 보고를 살펴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뒤에 나와요. 만약 어떤 사람이 대조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별다른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마도 그 사람의 보고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진짜 약을 사용하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마도 조그만 두통 감소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의 보고를 굉장히 세심하게 다룰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가짜 약을 줬는지 진짜 약을 줬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약을 준 쪽에서 이렇게 뭐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두통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이거 진짜 있나 보네. 이거 진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그 수용을 잘하겠죠. 그쵸? 네. 근데 옆쪽에서 그 대조군에서 근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아직 못해요.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두통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냥 야, 사라지긴 뭘 사라져? 설탕 먹은 그냥 저기 뭐냐 실제로는 아픈데 그냥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렇게 돼서 실제 보고가 올라갈 때 그것들이 누락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주는 사람이에요. 약을 주는 사람도 내가 진짜 약을 주는지 가짜 약을 주는지 모른 상태로 이 실험을 진행해서 보고가 올라오는 거를 이게 진짜 집단에서 올라온 건지 대조 집단에서 올라온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맨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이 진짜 약을 받은 쪽이었습니다. 알려주는 거죠. 그쵸? 네. 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약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몰라요. 근데 주는 나는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두 집단이 있는데 네 맘대로 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어떤 약이 진짜인지는 알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실험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야, 너 어느 약을 어느 집단에게 줬냐라고 얘한테 물어보면 말해주겠죠. 그쵸? 네. 그러면 진짜 약이 어느 쪽으로 갔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아, 요렇게 이제 진행하는 이제 방법을 이중 눈가림법, 이중 맹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이게 이제 제약회사 실제 상태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변수들을 제거해가면서 실제로 그 효과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